김 선생님 예전에 안기부에서 나오시면서 지금까지 어떻게 선거 묘소송인단에 함께 오시는지 간략하게 일단 자기소개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일단 여기 좀 그 논의되고 그 행간에서 이렇게 의혹이 되고 있는 부정부패 추방시민연합회 이거 부추연 이 보수 성향의 단체와 어떤 관계인지 한번 여쭙게요. 일단 먼저 어떻게 이 소송인단에 함께 하시게 됐는지 그걸 좀 얘기해 주십시오. 우리 질문하신 분은 네. 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가 네. 봐요. 잘 몰라요. 이제 한승재님에 대해서는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저도 잘 몰라요. 잘 몰라요? 네. 네, 문제는 그게 이 트윗이나 이제 우리가 SNS밖에 없거든요. SNS에서 막 의혹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하고 막 부딪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풀어주는 데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꼭 풀어주셔야 네. 그게 더 효과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좀 크게. 저는요, 실은 15년 전에, 1997년 전에 국가안전기획부에서 과장으로 일하다가 무슨 과? 그 당시는 대의명치 협력관실이었는데 그 전에는 제가 정치과장도 했습니다. 여하튼 과장급이었고요. 과장을 제가 9년을 했어요. 9년 되면 계급 정년에 해당됩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으신데, 저는 항상 이렇게 끝에 해당돼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해요. 예? 예? 천천히 말씀하세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이제 소위 말하면, 우리 국민들은 지금 현재 국가정보원인데, 국가정보원에 대해서 너무 베일이 사져 있고, 여러모로 지금 이번에 국정원 직원, 여직원 댓글 사건도 나왔고, 또 상당히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제가 15년 전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국정원은 항상 그 전에 국가안전기획부, 그 전에 중앙정보부. 저는 솔직히 말해서, 27살에 중앙정보부에, 그 당시엔 육군사관학교 졸업해가지고, 정식으로 이제 공채 시험을 쳐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현역 중위로 있다가 일반 대학생과 같이 공채 시험에 정규 과정 9기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이 특채도 그런 것도 아니고, 대학생과 같이 정규 과정 9기로 들어가서 거기서 28년간 거의 근무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그 무렵에, 김영삼 정부 마지막 해였어요. 그게 또, 15대 김대중 후보가 나오고 예창 후보가 나와가지고 대선하기 바로 그 해인데, 그게 제가 6월 달에 우리 권영애 부장이, 안기부장이, 네. 사실은 국가안전기획부를 개인 조직처럼, 사조직처럼 운영해서, 권영애 안기부장의 사조직처럼 운영했다. 네, 풀을. 네. 그리고 부당한 인사를 해서, 제가 그게 단식 투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어떤 부분에서 그 안기부를 사유화한다, 안기부장의 사조직으로 만든다라고 판단하셨던 거죠? 판단은 그때 다들 언론에 보도가 나와서 잘 아시겠지만은, 김현철 차남이 황간에 소문났고, 또 그 해 제가 단식한 날 한보 사태가 터져가지고 구속되고 소위 말하면 워크힐에서 김현철 차남하고 비밀 회동해가지고 대책이기도 하는 등 권영애 부장이 김현철 차남의 말대로 누굴 진급시고 누굴 진급 인사를 자주우지하면서 사조직을 했고. 김현철, 그러니까 국가기관이라는 곳이 네. 대통령 차남의 어떤 비리를 입김에 의해서 자주우지했다. 입김에서 그걸 보고 못 참겠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상당히 불이익을 당했기 때문에 부득이 제가 단식 투쟁을 하게 된 거예요. 단식 투쟁을 하게 됐다. 네. 그랬더니 제가 28년간 열심히 공부를 잘 했는데, 단식 투쟁하니까 입장이 난처해졌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대통령 선거가 곧 12월 달에 있는데 6월 달에 지금 단위 투쟁을 하니까 이건 중앙정부 창설 이래 국가안전기획부 와서 간부가 단위 투쟁을 한다. 제가 그 당시에 조선일보 모 기자한테 단위 투쟁하는 사진을 제보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조선일보는 보도하지 않고 완전히 국가안전기획부장의 그 뭐 압력이 그래 보도도 안 하고 그쪽에 말만 믿고 뭐 완전히 그 보도 통제가 됐죠. 지금 그게 지나오신 게 이렇게 돼서 문제가 지금 있는 거는 선거 소송이 들어갔는데 네. 반대되시고 아니면은 소송을 방해하려고 그러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몰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왜 보수들하고 저 사람은 성향이 저런 사람이야라고 이야기가 나오니까 지금 그 얘기를 풀려고 지금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면 그랬더니 그걸 연결시켜서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저를 건영에 부장하고 이런 분들이 단지 투쟁을 하지 말라 이렇게 자꾸 이제 말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 제가 주장하는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계속했죠. 그랬더니 정신병자를 몰아서 서울 삼성병원에 있는 그 정신과 의사를 데려와가지고 그때는 몰랐죠. 이렇게 잠깐 눈으로 한 1, 2초 보더만 나가버리더라고요. 나 그분이 정신과 의사인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정신병원에 갇혀서 보니까 정신병원이 어디냐 하면 일원동에 있는 삼성의료원, 삼성서울병원, 정신과 폐쇄 정신병동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넉 달간 정신병자를 몰려가지고 강제로 폭행당하고 정신병자 분열자 환자 약을 먹이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당했다고요. 그러나 그게 제가 탈출하기 위해서는 서약서를 쓰고 나왔는데 그 나온 이후에 결국은 제가 지금 15일째 퇴직금도 받고 있어요. 그런 상태인데 지금 원세현 부장이 퇴직금도 안 주고 법을 해도 계속 짜고 지금 안 주는 거예요. 일종의 국정원에서 사람하고 양심 선언을 하신 거네요. 네, 내부 고발했고 양심했는데 그걸 묵살하고 지금 15년째 무언가 인정하지 않고 허위주장하면서 탄압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거는 그거고 그 과정에서 제가 이제 재판을 15년간 하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사법부를 상대로. 일종의 사법 피해자시군요. 그러니까. 사법 피해자를 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저는 엄격히 따져서 국가정보원,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를 바로 잡기 위해서 이건 비민주화된 국가기관에 대해서 하나의 하는 민주적 차원에서 내가 대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바로 잡아야 된다. 이런 차원이에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제 5년째 되니까 10년 전이죠. 그때니까 역시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부정선거가 제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때부터 또 전자개표기 부정선거에 대한 투쟁을 시작하게 온 거예요. 그러다가 한영수 씨를 만나게 됐고 내막을 알게 됐고 한영수 씨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서 내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는 내부 고발자입니다. 그런데 한영수 씨도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내부 고발자에 대해서 그걸 수용하면서 잘 검토해야 되는데 내부 고발자를 해임 처분하는 거예요. 국가기관에서. 그러니까 한영수 씨도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자세히 알게 된 거죠, 제가. 그러면은 일단 부정부패 추방연대 그러니까 추방시민연합회에는 어떻게 연관을 맺게 되신가요? 그건 어떻게 맺게 되냐면 실은 제가 이제 소송을 걸었는데 그러니까 국가정보원 상대로 걸고 네. 또 제가 또 뭐 민사소송, 형사소송 이런 거 다 고발도 고소하는데 네. 법원이 이제 법대로 증거대로 재판하고 조사하고 검찰은 기소를 하고 이래 되는데 있는 증거도 증거 없다고 거짓말로 불기소 처분하고 법원은 법원대로 증거 조사도 안 하고 무조건 기각시키고 무조건 각하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15년 세월입니다. 그러니까 명백하게 사법부가 부패되어 있다는 걸 제가 확인하고 목격이 된 거예요. 지금 우리 부러진 하살에 김명호 교수님 말씀하시듯이 저도 그 동사를 자세히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생각하고 경험한 것과 제가 경험한 것과 똑같아요. 사법부가 부패되고 대법관이 부패되고 법관이 부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부정부패 추방시민연합에 간 것도 그거는 소위 말하는 15년 전부터 가서 제가 하소연할 때가 뭐 있습니까? 국가기관에도 법대로 안 해주니까
시민단체 안 가본 데가 없어요. 그게 하나의 회원으로 와서 시민단체에 호소한 거지. 말씀하시는 것처럼 극렬 보수다. 뭐 그런 개념이 저는 없어요. 네, 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제가 의사를 표시하고 호소할 수 있는 기관이 시민단체들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지금 다른 쪽에 있는 저는 좌파나 우파나 이런 건 구분하기 싫어요. 네.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법을 위반하면 처벌받아야 되고 법이 준수돼야 하고 그런 입장이에요. 네. 저는 어떤 쪽도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맞아주시고요. 저도, 제가, 그럼 몇 마디만, 제가 할게요. 제가 전자개표기 이거 사용한, 지금, 18대 대통령 선거에 대한 부정선거라고 규정하는 이유를 쭉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몇 마디 앞에 들어보니까, 메모지 한번 줘봤어, 아까 여기 있네. 여기에서, 한영수님하고 질문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좀 몇 가지를, 보완한다면 보완하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네네. 아무튼, 부정선거에 대한 얘기는 이제 그만 여기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일단, 김필원 그리고 선생님에 대한. 제에 대한 해명이 카페에, 한영수님, 김필원, 저에 대한. 선생님은 모르시겠지만,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됐습니까? 들었습니까? 들었어요. 예. 제가 그래서 할 말이 없었던 거는, 오히려 제 마음이 아파서 말을 못하겠던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알려주셔야 돼요. 지금 아주 중요하고 좋은 말씀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이 얘기는 그만해야 돼. 왜냐면, 다음에 합시다. 다음에 다음에, 해야 되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끼리 이야기입니다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대법관입니다. 아시겠죠? 네, 알고 있습니다. 사법부 재판하는 대법관입니다. 네. 절대 자기 체질적으로 대법관 선후배 대법관을 지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재판은 정글로나 법률적으로나 완벽하게 저희들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길 수 없습니다. 이유는 뭐냐? 대법관이 자기 동료 대법관을 패소시키지 않으니까. 그러면 방법이 뭐냐? 그거는 국민이 보면서 재판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저희 카페에 소장 넣고 당선인 직무집행 정지 넣고 투표지 재검 관료 수개표 신청을 했고 그 다음에 정보를 내고 그 다음에 김능한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출금지 신청을 내고 또 그 다음에 또 당선인 직무집행 정지 독촉도 서로 또 내고 계속 준비서면서 내고 자꾸 공격에 들어갑니다. 꼼짝 못하게 입증 방법도 내고 지금 아까 이야기한 그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 증거 자료 아까도 물었습니다. 2008년도 10월 6일 날 국감에서 나온 회의록 100페이지를 그냥 중요한 것만 해서 입증해서 입증 방법으로 저희 카페에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보면 다 증거가 다 있습니다. 우리는 증거도 완벽하고 법률도 완벽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문제는 국민이 와서 같이 재판하시면 공개 재판하시면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많은 국민이 오셔가지고 지지하고 성원해주고 회원 열어주고 참가해주시면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네, 아무튼 김필원 선생님 얘기 잘 들었고요. 그리고 그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사법 피해자이신 거예요. 예, 김필원 선생님. 근데 사법 피해자셨는데 사실 사법 피해자들의 어떤 그걸 대변해 주시는 여러 시민단체 중에 부정부패 시민 보수 쪽에서는 부정부패 시민연합회, 그러니까 추방연합회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서 활동을 하셨던 기억이 있는 거고. 저도 지금 현재 말하는 참여연대 있죠. 박원순 위원장도 다 찾아가서 인사도 호소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내가 이 말을 지금 드리는 것은 박원순님한 지장님한테 기억을 환기시키는 차원도 있고 또 다른 차원은 뭐냐 하면 박원순 그때 집행위원장 참여연대 그렇게 계셨어요. 누구 소개로 갔습니다. 갔는데 이야기 다 들어보더만은 또 소개를 시켜주더라고요. 민변 변호사 찾아갔었어요. 그런데 제가
국가안전기획부 출신이라고 해서 사고 피해자고 저는 내부 고발자인데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주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보부 출신, 국가안전부 출신이라는 게 뭐 좀 내부적으로 거부감이 있었는지 쟤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자기 일처럼 알아주더라고요. 뭐 바꿔서 뭐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골치 아픈 사건을 자기는 못 맡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한 말 다 하고 끝난 거 아닙니까? 제가 뭐 부정부패 시민연합에만 찾아가는 게 아니고 자척도 찾아가고 우측도 보수 찾아가고 진보도 찾아가고 다 찾아갔어요. 그런데 실은 보는 눈이 다르고 그러나 저는 순수한 거예요. 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살아있고 준수되고 바로게 적용되는 나라가 됐으면 하는 거지. 저는 아무 편도 아니고 대한민국 한 국민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막강한 권력이 딱 나와서 보니까 진짜 우리 국민들이 권력에 의해서 엄청난 표를 본다는 걸 15년 동안 저는 밑바닥에서도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건 진짜 이래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만약 이 전자제필이 사용한 부정선거가 계속된다면 미래는 없다. 그리고 그 피해자는 우리 국민들이 사랑하는 자식들까지 계속 지배받는 것이고 영향을 받는 것이고 피해를 보고 우리나라는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독재국가, 전제국가 형태로 전환되면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권력자하고 가진 자에서 결국 벗어나지 못한다는 결론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바로잡기 위해서는 이 부정선거만은 바로잡아야 된다는 제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그러면 지금 퇴직금도 못 받고 계신데요. 어떻게 그러면 생활은 어떻게? 퇴직금은 어떻게 되냐면 여하튼 부적법자 제가 신청도 하지 않았고 제가 받지도 않았는데 그 연금이 제 명의로 제3자에게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다. 네? 제3자에게. 제3자 누구한테 돼 있는? 참 이게 참 개인적인 사적 이야기인데 뭐 질문하기 억울하시겠어요. 제가 밝겠습니다. 밝히는데 이 퇴직금이 실은 제가 저 국가안전기획부에 단위추격 하니까 저를 배신한 사람이 제가 가장 사랑하고 아꼈던 제 배우자가 저를 배신했어요. 저 국가안전기획부 감찰실 이런 사람들한테 매수당하든지 어떤 조건에 의해서 그래 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제가 감금되어 있는 상태에서 병동에 제 지갑이라든지 이 들어있는 주민등록증을 전부 다 의사가 제 몰래 동의 없이 보관하고 있다 저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그걸 통째로 와이프하고 한테 다 인계해 버렸어요. 그 속에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제 몰래 동의도 받지 않고 은행에 가서 감찰 지원과 같이 제 명의의 예금 통장을 개설하고 불법으로 소위 말하면 제 명의 도용한 허위공무 작성 행사 내지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거를 감찰 직원이 그 계좌를 연금 신청하는데 자기는 작성 도장 찍어가지고 계좌번호를 집어넣어서 그렇게 다 지급된 거예요. 그리고 제 28년 근무한 양우에 나오는 돈 대기금 몽땅 다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퇴직금도 받았고 제 재산도 다 와이프 명의로 좀 관리했는데 다 가지고 버렸어요. 그러면 저는 어떡합니까?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방법을 생각해낸 것이 우물쭈물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연금까지 다 받아갔는데 1년쯤 지나서 어쩔 수 없어서 제가 은행에 가서 제가 통장 분실 신고를 하고 그때부터 한 150만 원 정도 타가 조금 올라서 지금 그 돈 가지고 매달 지내고 세판도 하고 먹고 살기도 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작년, 재작년, 2011년 10월경에야 제가 공무원 연구원 찾아가가지고 제 퇴직금을 신청한 퇴직금료 지급 청구서를 보자 해가지고 그때 하게 됐습니다. 그때 보니까 모든 것이 엉터리로 자기네 도장 찍고 내 통장을 봉급받는 통장을 찍고 제가 새로 만든 그 통장을 번호를 기재해가지고 와이프가 다 받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알리면서 원세훈 국정원장한테 제 퇴직금을 적법 절차에서 내주시 하니까 줬다고 거짓말 자꾸 하는 겁니다. 근데 저기 좋네요, 사모님한테. 그거는 법적으로 법에 공무원 연금에 있을 수 없는 거죠. 자기가 하지도 않은 걸. 공무원은 당사자가 작성하고 신청해서 당사자한테 줘야지
와이프한테 준 거는 그거는 소위 말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내부 고발자가 손발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꽁꽁 묶어놓고 재산을 완전히 동결시키고 그 배우자분도 어떻게 보면 강압에 의해서 그럴 수도 아무튼 있었겠네요. 여러분, 그러니까 김필원 선생님에 대한 오해가 풀리셨나요? 그러니까 풀리는 거를 떠나서 지금 마음이 애잔합니다. 다들 저도 마음이 아니 그런데 어떻게 말이 안 나와요.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이 신청하면 국정원에서 그 고영구 국장이나 신건 국장이나 국정원장이나 이런 분들을 다 이야기하면 조사를 해서 이 사실을 풀어줘야 되는데 지금 15년까지 안 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재판까지 했는데 법원에서는 공무원 연금법에 의해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데 안 된다고 거짓말로 허위공문의 방문을 쓰고 김필원님이 사법부를 못 믿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재판 결과 이거는 상식에서 벗어난 재판을 대법원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엊그제도 대법원 특별 3부에서 행정부죠. 행정 담당하는 3부에서 또 기각 결정 내려왔습니다. 제가 재심까지 신청했는데 이건 대법관님들이 법을 무시하는 판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님이라고 붙이지 마세요. 그리고 아울러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건영애 부장이 이번에 저희들 카페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전자개표기는 북한의 해킹에 의해서 도저히 믿을 수 없으니까 사용 중지해야 된다고 대선 전에 새누리 당에 가서 다 주장하고 항의도 하고 집회도 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지지하는 분이 당선되면 가만히 있습니까? 같이 해야죠. 이건 불법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해킹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방송 시작할 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만약에 이번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었다면 저는 아마 지금 선거무효소송인단에 계시는 김필원 선생님이나 하는 선생님들을 저 보수 꼴통 놈들 하면서 욕하면서 손가락질하고 했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사실 이 전자개표기 문제가 불거지면서 그러니까 오히려 깨어있다고 생각하는 민주 진영에서부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굳이 진영을 나누자면 이 보수 진영에 계신 분들한테 사과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여기 있는 이분들은 보수 진영하고 상관이 그렇죠. 없습니다. 근데 저는 보수 아니 근데 새누리당은 사과를 받을 이유가 없어요. 아니 새누리당은 아니 오히려 보면은요. 그 16대 대선 이후에 전자개표기를 쓰지 말자고 주장한 건 새누리당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건 그렇지만 사과할 것까지는 없고요. 그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사람들한테 우리가 뭐 사과를 할 필요는 없고요. 그거는 아니고요. 뭐냐면 이렇게 고생을 하셨던 분들한테 저희가 진심으로 그동안 열심히 싸우셨는데 우리가 몰랐고 또 욕을 지금 하고 욕도 한 분도 있으시고 오해하신 분들이 정말 이런 분들한테 사과를 해야 되는 거죠.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나 새누리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이거 진짜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도 지금 제가 카페를 봤는데 어떤 분은 왜 그러면 대통령 선거하기 전에 이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냐 하는데 다 했잖아요. 저희들은 옛날에부터 불법이고 문제가 있다는 걸 제기했고, 특히, 7월달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번 4월 10일 총선 때도 내용 정리로 해서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다 보냈고, 특히 안철수 후보께도 내용 정리를 다 보냈습니다. 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면은 공직자 선거법을 위반하는 거니까, 법률을 위반해서 대통령이 되시면 대통령이 되고 나시도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든 박근혜 님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시든 이거는 법적 시비가 생기고 정통성이 없다. 선생님, 헌법과 법률을 주셔야 된다. 이런 취지로 했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하고요.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권영애 권영애인가? 권영애 국가안전기획부장. 국정원에 선생님을 가장 못되게 하신 그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권영애 부장님. 권영애 이 사람이 계속 그러면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지금은 또 이거 전자개표기 사용 못하게 지금 새누리당 앞에서 항의도 하셨는데 아까 또 질문이 올랐는데 그 영상이 있나요? 새누리당이 집회한 영상이 혹시 있나요? 그거는 인터넷 들어가면 있고 있어요? 그게 떼어놨습니다. 여러분들 카페
또 있고, 그리고 그 집회했던 거는 인터넷에 있다고 합니다. 빨리빨리 찾아서 니네들 이렇게 했지라고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카페에 들어오시면은 이번에 그 대선 관련해서 그동안 동영상을 또 쫙 모아놨습니다. 전거 또 동영상 모아놨고 자세히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지금 초보자들 그리고 많은 분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제가 또 하나 짤막하게 영상을 준비하고 있으시니까 그거를 올리면 많이 퍼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너무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뭐 동영상 이거 지금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동영상 그리고 뭐 아까 말씀하셨던 퍼포먼스 이런 거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지금 또 그렇게 얘기하신 분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참여하십시오. 카페에 선거무효 소송인단 카페에 아이디어를 많이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도 이제 또 움직여야 될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억울한 인생을 어디서 보상받으실 수 있을까요? 제 개인적인 문제는 제가 주장하지 않습니다. 참,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억울하신 이 내부 고발자, 또 한영수 님도 내부 고발자, 우리가 지금, 표창원님 같은 경우도 내부 고발자, 이렇게 되는 분들이 앞으로 잘 되시고, 이게 밝혀져야지만 우리나라가 앞으로 건강해집니다. 이분들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바람은 정말 우리가 숯골과 보수는 아마 아나테님도 계속 지금 어떻게 보면은 어떤 피해의식이 있다고 보는데 숯골과 보수는 구분해야 된다고 봐요. 네. 보수는 정말 우리나라의 건강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꼭 필요한 어떤 그 진영이라고 보고요. 서로 갈등과 대립 속에서 발전해 가는 건데 그 보수 전체를 다 숯골 이렇게 우리가 매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건 보고 맞죠. 마치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저쪽에서 우리를 보고 작발이라고 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용어 정리 좀 이제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보수라는 말 자체를 갖다가 너무 보수 없애고 진보 없애고 정의로운 사람과 정의롭지 않은 사람으로 딱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정말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좀 우리가 한다면 훨씬 더 나은 방향으로 갔을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송 이렇게 하고 우리 또 이동을 해야 돼요. 또 다음에 또 다음에 또 저기 자리를 마련해서 또 긴 얘기 또 토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급하게 하지 마시고 느긋하게 우리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 나라 저희가 왜 그랬냐면요.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게 빨리 이게 좀 없어져야만 저희가 지금 공격을 당하고 이걸 해명하고 막 이러는 걸로 시간을 보낼 때가 아니거든요. 빨리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저희들 오늘 저희가 카페에 글을 올렸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능한 대법관님과 함께 방송 3사나 어떤 공개된 방송사에 공개 토론을 제가 제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 중앙선관위 밑에 실무자인데 책임자하고 만나서 국민 앞에서 허심탄회하게 토론하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것 좀 한번 제의했는데 꼭 받아들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상 대 비정상, 상식과 비상식. 이런 이제 용어 정리 올라왔습니다. 장시간 감사드리고 김필원님, 한영수님 그리고 이렇게 가서 우리 티퍼원님,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어요.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제가 부탁해요. 저 아무튼. 이거 고생했어. 여러분들 힘내시라고 짝짝짝짝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만.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짝짝짝짝짝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우리 아나테님도. 안 돼요.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빨리 가야죠. 짝짝짝짝 여기 보시면 짝짝짝짝 올라오시죠?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도록 하고 재방송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